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경의 부장들 회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방송부장을 맡고 있는 도부장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원들이 돌아간 불 꺼진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저희 부장님들이 뭉쳤습니다. 진짜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 시간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사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 하시는 의리파 시청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회의 중 혹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많은 참여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주신 부장님들 불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최충성, 허반석 부장님들 나오셨습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들 오늘도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 뭐 근황 토크 오랜만에 해볼까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주연 테마 부장님께서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좀 병가를 내셔야 된다고. 네. 아플 예정인가요, 혹시? 아니,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검사를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또 목소리를 착 낮게 이야기하시니까 심각할 것 같잖아요. 조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쪼크고요. 되게 가족에 일이 있어서 집안에 그렇죠. 그것 좀 해결하기 위해서. 네. 네, 가족들과의 또 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또 그런 걸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의 시간. 근데 허락해주면은 굉장히 자기들도 그런 이유로 빠질 것 같아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네네, 안 됩니다. 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면 되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건 안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화목한 가정을 저는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부장으로서 회의를 또 이끌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고 12월에 있을 시크릿 강연회도 많은 사랑과 신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장 이야기도 부장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제자가 이주연 테마 부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쭈어 볼게요. 기관 매도세 하루 만에 3,000선 후퇴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올라간 거 다 반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 부장님 오늘 시장 브리핑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시장 사실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참 희한한 게 미국장이 상승할 때는 계속 못 가다가 하락할 때만 되면 잘 따라서 밀린다라는 그때만 거죠. 커플링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습성을 갖다 좀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장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삼성전자가 5%나 급등을 해주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락을 하던 한 3개월 동안에 상승했던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주들 그리고 NFT 관련해서 이제 테마들이 좀 이렇게 엮이면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보통 시장이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보통 주도하던 섹터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의 변화에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주목을 해야지 기존에 이제 있는 종목들만 너무 고수하다 보면 고점권에서 물려가지고 한동안 조정 나오는 동안에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만 지켜봐야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어떤 섹터가 강하게 주도주냐라는 부분들 좀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전기전자 섹터가 확실히 지금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그쪽 섹터의 종목들 위주로 좀 추려놓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장에서 이제 상승 섹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쉬프팅되는 시점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대응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는 순간에 좀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다는 부분 꼭 참고해 두시고 상승 추세가 이런 종목들 이탈했다라는 네. 부분들이 딱 보인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포트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장보다 그러니까 현재 코스피 지수를 놓고 코스닥 지수를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적인 부분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차트 잠시 보면요.
코스피의 지금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렸던 2,900에 이제 이중 바닥을 찍고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3,050포인트 저항이란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전고점 자리고 이 구간을 돌파해줘야지 상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지금 똑같은 흐름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어저께 같은 경우 이 전고점 자리를 갭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코스피보다 굉장히 강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SK하이닉스.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 이야기 허 부장님이 이제 발제해 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쭉 봤을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놓고 SK하이닉스는 차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얘기가 수렴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저항 자리를 이미 돌파를 해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겠고요. 시세적인 탄력 부분들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강하겠죠. 그렇다면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시장보다 현재 시장보다 좀 더 강한 흐름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좀 추려놓고 그 안에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별을 하신다면 요번에 시장이 반등이 만약에 나올 경우, 그러니까 시장이 3,0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 결국은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의 좀 강한 상승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선별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보면 신규 종목들이 조금 조짐이 보여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스펙주들이 막 다 같이 상한가를 친다든지 아니면 상장한 지 한 6개월에서 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다 같이 막 이렇게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곤 하셨을 텐데 그런 흐름들이 조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랠리가 나올 가능성, 지금 딱히 뭔가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뭐 기존에 있던 종목들이 지금은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 결국 추세적인 이탈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먹거리를 또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신규주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도 봐주시고 팁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해 볼 만하고 시장 상승보다는 강한 섹터 내에서 종목별 선별이 좀 필요하다라고 뷰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다른 부장님들도 시장에 대한 뷰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파월이 연임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게 불확실성을 좀 걷어낸 거냐 혹은 연임에서 더 안 좋은 게 혹시나 있나 이슈에 대해서 계속 기사가 쏟아져 나오던데 우리 최 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파월 연임 긍정적인 건가요? 네, 일단은 한번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인 의견도 나올 네. 수 있죠. 회의 맨날 시간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몸을 사리는 시기는 좀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임이 이제 되기 전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포지션을 취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연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기존의 그런 것들을 좀 유지해 가는 관점에서는 좀 좋을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요. 불확실성을 좀 걷어낸다.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조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매파적으로 좀 뭐 매나 이제 비둘기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뭐 딱히 구분해서 뭐 체크를 하지는 않는데 아, 그래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사실 어제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나. 인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국채금리도 뭐 상승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인플레 관련해서 금리 인상 부분이에요. 뭐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작한다면 시장에 좀 휘청거릴 수 있는데 사실 테이퍼링보다 중요한 게 그 뒤에 따라오는 금리 인상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이 좀 흔들리고 답답하게 이제 느껴지신 건 아마 순환매가 조금 돌아가는 와중에 기존에 이제 상승을 주도하던 섹터들이 조금 많이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시거나 뭐 그러셨을 텐데 뭐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고 오늘 아마 뭐 궁금하시다고 많이 물어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뭐 메타버스나 OTT나 이런 거 끝났나요? 라고 하시던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최근에
사실 오늘 올라갔던 그런 섹터들을 보신다면 뭐 올라가는 것들은 올라가는 건데 이런 섹터들이 과연 시장을 주도해서 끌어갈 만한 그런 섹터인가라고 봤을 때는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묵직한 섹터들이 상승을 주도하던 그런 섹터들이 지금 좀 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지켜보실 필요는 있고 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은 천천히 단기적으로 뭐 추세가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조금 짧게 한번 지켜보시고 포지션을 너무 길게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가는 종목들이 갔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닥권에서 이제 차트가 좀 만들어진 종목들 아까 이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신규 그런 종목들이나 차트가 좀 만들어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잘 노리면서 좀 대응하시면 좀 좋은 시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궁금했던 게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반도체가 어제부터 좀 올라오면서 그러면 잘 가던 메타버스나 NFT 뭐 이런 시장은 테마는 또 죽는 건가라고 이야기를 물어볼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심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된다. 네, 굳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이야기로도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부터 반도체가 지금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종목들은 어제 오른 거 다 그냥 상승 오늘 반납했다. 이러면서 반도체가 틀었다고 볼 수 있는가 위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 우리 허반석 위원님 뷰는 어떠신지. 네. 지난주 목요일 그 반도체 발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SK 하이닉스 바닥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는 개인이 팔기 시작하니까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까지 개인이 팔아야 주가는 간다라는 속설이 이번에도 여기서 반영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이야기가 흔들리지 않고 가는 주가는 없다, 지수는 없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지금 기다려 오셨다. 지금도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반짝 상승에 너무 지겹다라고 털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의 손익분기점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추세선을 그어놓고 늘 방송 때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시장은 이 추세를 그래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뷰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코스피를 분봉으로 보면 이 구간이죠. 지금 제가 네모를 치는 이 두 구간입니다.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동그라미와 네모를 동시에 그려놓았는데요. 이 추세선 상에서는 되돌림 또는 돌파 둘 중에 하나가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그러했다라고 좀 보시면 오늘의 시장이 마찬가지로 동그라미와 네모가 동시에 가능한 구간이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분봉을 추세선으로 조금 그어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1020포인트 언저리에서부터 1050포인트까지는 일부 박스권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용기를 내실 분들은 용기를 낼 수 있고 또는 주의가 필요해서 1050포인트 언저리 구간에서는 내가 내년 상반기 그 이후까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내가 뭔가 팔고 싶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으셨으면 그 언저리 코스피 기준으로는 3000에서 30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1020에서 1050포인트 사이에서 용기와 주의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넘어오면 지수가 가려면 삼성전자가 가거나 삼성전자가 가야 지수가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만 전자를 꼴깍꼴깍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6만 전자로 떨어지지 않고 7만 5천 원 위에서 오늘도 종가를 마감해주는 모습입니다. 반도체주를 보실 때 특히 대형주를 보실 때에는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을 꼭 이제는 함께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일주일간 수급을 보면 개인들은 줄곧 매도 일색이고요. 외국인들은 줄곧 매수를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인들의 순 매수 상위 1위 종목이 SK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어서 연기금과 사모펀드도 3거래일 동안 연속 순 매수를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단기 고점까지의 상승을 조금 버텨보자,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보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매수 단가가 10만 원대인 6자리가 아니라 99,900원 이하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 내가 다시 10만 원 미만에서 SK하이닉스를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고 결정을 하시되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꼭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들쑥날싹하고 있어서 사실 SK하이닉스보다는 무겁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 쪽에서 더 매물이 나올까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는 생각에 이제는 소중한 삼성전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손실을 확정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버텨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은 꼭 수급 체크를 나날이 하시면서 이어가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움직이는 최근 우리 시장에 대해서 허반석 위원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시장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의 뷰를 좀 종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노란톡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부에서 준비한 긴급 발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최근 유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유가를 두고 미국과 오펙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건 이 글로벌 이슈가 글로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이 이슈를 먼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원유 관련주들도 국내 시장에는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걸 수입해서 써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미국과 오펙이 계속 부딪히는 이 상황, 컨텍스트, 그 안에 문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 이슈가? 비축유 방출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왜 비축유 방출을 자국만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왜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게 조금 부탁을 하고 있을까? 같이 하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요청이라고 할까요? 요구라고 할까요? 혹은 명령이라고 할까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외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이제 곧 비축유 방출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하겠다. 그런데 일본과 동시에 발표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외신을 빌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그 이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으로 모두 다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보다도 중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전년 대비 6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미 소비자 물가지수도 최근 1년 사이 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중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서 삐죽삐죽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비축유를 방출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일시적으로나마 국제 유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유가 하락은 소비자 심리까지도 개선을 할 수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하락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비자 심리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자 심리가 개선된다면 인플레이션도 함께 잡혀가고 그러면 그 안에서 미국은 내부적으로 바이든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함께 동시에 잡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유가 하락은 결국 인플레이션 해결, 소비 심리 개선은 바이든의 지지율 상승, 반등 여기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월이 재지명되면서 연설에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네.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잡혀질 것 같고요. 오늘 저녁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이션과 경제, 물가와 경제라는 주제로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결국 미국이 칼을 뽑아 들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식은 꾸준하게 이어가 보시면 좋을 텐데 결국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으려는
노력에서 출발했다. 그 이면의 모습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이슈를 잡기 위해서 이 비축류 이슈를 좀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서 우리 편으로 좀 만들고자 하는 국가들에게도 함께 동참할 것을 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읽히는데요. 중요한 건 미국이 이렇게 하면 국내 증시에도 분명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늘 시황하면서도 국제 유가를 저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요. 실제로 저희에게도 뭐 같이 비축류 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장의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시장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 네, 종목은 또 전문가님들께서 이렇게 토스를 하네요. 네, 받아주시죠. 아니 이제 비축류 방출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유가 상승과 함께 동기화되어서 잘 올라왔던 SOE라든지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배터리 관련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부터 해서 이 유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운송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뭐 항공주라든지 해운주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유가와 당연히 고정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연관성이 굉장히 좀 크게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가 빠질 경우에는 수혜로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딱히 그렇게 막 대단하게 유가가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 다음에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 비축류를 풀자라고 한 이유는 지금 미국이 딱히 어떻게 그 유가에 대해서 네. 힘을 쓸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를 갖다가 수출을 하지 않는 나라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중동 국가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졌는데 이 셰일가스를 이제 계속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우디에서도 유가 생산량을 그러니까 유가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치킨 게임에 처음에 이제 돌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셰일가스 생산 단가가 떨어지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었고요. 거기다가 코로나19라는 이제 팬데믹까지 오면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런 유가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아마 그때에 대한 안갚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인권 문제를 항상 얘기하는 바이든인데 지금 네네. 사우디 왕자가 이제 네. 이제 왕권을 갖다가 강화하기 이제 민주적으로 위해서. 네. 이렇게 좀 바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네, 그런 네.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관계가 좀 안 좋은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아마 트럼프였다면 좀 책상 위에 있는 빨간색 큰 버튼을 만지작거리면서 팔목을 비틀어 가지고 아니면 항공모함을 한 2척 보낸다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역시나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이 비축류를 푼다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바이든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비축류에 목숨을 좀 걸다시피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이 좀 위험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그널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완전 고용이고 이제는 인플레이션 잡겠다.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이 같네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보낸 지금은 시그널이. 제가 작년에 이제 대강연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올해 가장 큰 숙제는 연준에게는 인플레이션일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약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하면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이때 풀었던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가장 무서운 부분이 좀 전에 얘기하셨던 스태그플레이션 갈 수 있는 거고 하이퍼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불경기가 올 수 있고 왜 그 TV나 아니면 뭐 이런 외국에도 미스터 둠스라는 뭐 그런 닉네임을 가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엄청난 폭락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네. 당연히 바이든의 재선은 물 건너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든 인플레이션. 연준에서 이제 네. 고용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제꼈으니까 거의 뭐 완전 고용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이션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연준과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함께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자라는 네. 그런 이야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야기를 좀 들을수록 그러면 이 비축률을 푸는 이슈 자체도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관련된 직접적인 뭐 유가 관련 종목을 보기보다는 금리 인상 수혜주를 보는 게 더 방향이 맞을까요, 위원님들?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그것도 하나의 시선으로서 아주 좋은 뷰가 될 수 있겠죠. 관련돼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혹시 정보부장님이신 최 부장님은 혹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셔가지고 네. 주무신 거 아니죠? 회의 시간에. 사실 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핑계고요. 아, 핑계인가요? 지지율 올리려고 네.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선 물 건너가면 안 된다. 원유 뭐 3개월 풀어다가 인플레이션 잡힐 거면 벌써 네. 잡혔습니다. 아, 인플레이션은 뭐 하루아침에 뚝딱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지금 계속 잡고 싶어 하잖아요. 네. 못 잡아요. 냉정하게. 현실을. 어쨌든 뭐 길어봤자 3개월이다. 길어봤자 3개월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기름 또 비축률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채워놔야 돼요. 또 또 쌓기 어떻게 채울 쌓아야죠. 겁니다. 그래서 좀 말이 안 되죠. 앞뒤가 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비축률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하자. 좀 그게 떠올랐거든요. 반도체 최근에 네. 정보 요구할 때 아. 모여서 중국 견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랬죠. 거기서 좀 맞들린 것 같은데 아, 우리 팀 하고서 이제 네, 우리 팀. 다른 팀 네,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이건 좀 명확히 보시고 어쨌든 뭐 종목 관련해서는 그런 뭐 가스나 원유 네. 관련주들 보시면 되고 쉽게 네. 뭐 최근에 대장으로 좀 움직였던 오늘도 살짝 이제 반등을 주다가 좀 쉬었는데 뭐 GSE나 대성에너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리 인상 관련돼서 금융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스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인트는 그겁니다.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뭐 유가를 한순간에 잡을 수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그냥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정보부장님께서 아우 정말 칼을 갈고 오늘 좀 나오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 이야기해 주시고 강력하게 그리고 종목 보고 싶으면 이쪽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화나신 거 아니죠, 부장님? 좀 말이 안 되는 걸로 자꾸 이렇게 주제를 만드니까 아 이렇게 자꾸 소음을 만드니까 아침부터 기분이 좀 좋진 않았습니다. 연임이 되고 연임이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사적인 감정 저희 회의 시간에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하나의 의견으로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비축유 방출과 관련된 이슈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부에서 준비한 주제였는데 원유 관련 향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혹은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으로 추가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앞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또 발제자가 우리 테마 부장님이신 이 부장님이셔서 어떤 발제를 또 준비했을지 궁금한데 오늘의 진짜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기차 성장에 달아오르는 폐배터리 시장 주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폐배터리 저희 회의 중에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한번 나왔던 이야기라 어떤 이야기가 더 나올지 궁금한데 우리 테마 부장님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좀 적절한가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최 부장님께서 한번 폐배터리 관련해서 종목들까지 얘기해 주시면서 그때 급등 나왔던 시점, 그때가 좀 타이밍이 딱 맞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폐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이제 발제를 했을 때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올해 이제 1월부터 9월 사이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 증가량이 138%가 전년 대비 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세 자릿수의 증가고요. 세계적인 이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이제 세 자릿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세계적인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의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 이 점유율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게 이제 2030년까지 이제 미국에서만 50%까지 이제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전 세계적인 추세는 결국 친환경 자동차 확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당연히 우리가 이런 전기차 시장이 커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배터리일 수밖에 없는데 2028년까지 이제 배터리 시장이 증가 폭이 한 13배 정도 확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큰 섹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배터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면 결국은 폐배터리가 나오기 마련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셀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난감에 들어가는 뭐 AA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쓰고 나면 재활용을 해야 되거나 폐배터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런 배터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2030년까지 이제 배터리 시장 규모가 113배 정도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폐배터리가 2030년도에 뭐 국내 시장 규모가 한 21조 정도가 넘어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뭐 2017년 15년부터 해서 전기 자동차들이 좀 양산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뭐 지금 당장 뭔가가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은 배터리 시장 성장, 전기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하는 거고 이런 배터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폐배터리 시장까지 그런 성장이 이어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종목의 이 섹터에 대해서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광받으면 각광받을수록 이 배터리 다 쓴 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또 발제로 준비해 주신 이주연 전문가님이 이거 내가 발제 주제로 써도 되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준비를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최 전문가님의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우리 부장님의. 계속 저번과 비유가 비슷한지도 저는 제일 궁금한데. 네, 일단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시장은 좀 재미가 없어요. 지금 갈 거는 뻔한데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다른 게 없이 먼저 찾아서 조금 보고 계시다가 시장에서 사람들이 반응이 나올 때 천천히 좀 들어가시면 사실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양호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응이 없고 OTT나 다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근데 관심은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각종 방송사에서 이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선두 주자인데 네. 다 따라서 하더라. 저희 방송을 보시는지. 네. 어쨌든 일단은 경제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다가 하나 둘씩 얘기를 한다는 건 조금씩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만 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올인을 한다던가 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송국 나오면은 주가 떨어지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상승이 어느 정도 뭐 저는 바닥에서 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너도 나도 이제 말할 때는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살짝 과열로 갔다가 이제 떨어져서 다시 차트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다만 아직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또 주도하는 그런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사실 뭐 배터리랑 폐배터리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반응되는 건 사실 배터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락장의 2차 전지가 막 정말 강하게 랠리를 폈었을 때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조금 늦게 뭐 음. 폐배터리 관련주들 막 네. 상가도 가고 좀 상승 흐름이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같이 결국은 같이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임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하락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되면서 움직였던 모습을 보면 폐배터리는 확실히 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으니 그걸 좀 더 참고하셔라. 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우리 최 부장님께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다른 데서 자꾸 다 따라 얘기하잖아. 뿌듯한 겁니다. 그렇죠. 네. 내가 바로 이 시장의 선두주자다. 뿌듯한 거죠. 나 최고다. 근데 이게 뷰가 정확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고 나서 관련 종목들이 진짜 시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나오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이게 주인공이 되지 못했죠. 너무 묻혀 있는 네, 네. 상승은 나오고 있었는데 어. 묻혀 있어서 어. 안타까워서 이제 말씀드리는 아니요, 띄워주실 때 즐기세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보면 이제 뭐 그때 얘기하셨던 영화테크라든지 뭐 MPC라든지 네, 네. 소형주, 중소형주들이 이제 딱 특정돼 있잖아요. 몇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딱 그런데 갇혀 이제 있어요. SK 뭐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너무 기존에 무섭죠. 네. 배터리 사업을 크게 하는 대기업들이 약간 그런 것도 좀 선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럴 테마가 수 좀 있겠다. 크게 불려고 하면 네. 뭐 NFT나 메타버스처럼 막 중소형 테마들이 여기저기 막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인 감이 없잖아 있다. 네, 테마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뭐 폐기물이랑 어떻게 보면 좀 연동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뭐 쉽게 진출하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 신사업 진출로 이렇게 폐배터리를 하겠다. 폐배터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틈새국내 같은. 네. 그리고 확실히, 항상 이게 네. 산업 보면은 산업이 확 올라갈 때는 뭐 네. 환경 이런 거 신경 안 쓰다가 막 굴뚝에서 막 이제 아니, 뭐 지금 당장 성장해야 네, 되니까. 막 올라갈 네. 때는 하다가 이제 어떻게 처리하지 하고서는 ESG 뭐 친환경 막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뭐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왜 그러세요? 이게 보면, 저 오늘 ESG 화강 갔다. 비슷한 맥락에서 태양광 패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태양광 패널을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또 살펴보면 이 자동차 배터리, 폐배터리와도 연동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관점이 있나요? 태양광 패널은 응. 사용 기한이 한 20에서 25년 정도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폐기물이 너무 넘쳐서 이것을 처치곤란이다라는 뉴스들은 많이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뭐 태양광 패널을 너무 많이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지어서 산사태가 난다라는 뉴스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처치하지 못해서 처치곤란이다라는 이야기가 앞으로 10년, 15년 이내로 나올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태양광 패널 재활용 또는 처리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까? 기술은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재활용이나 재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폐배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환경부에서는 26년경이면 1년에 10만 개 정도의 폐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수치는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폐배터리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부터 배터리 보증 기간이 약 20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20년 비슷하네요. 뒤부터는 네. 하나하나 막 나올 텐데 그렇게 가기 전에 투자자의 시선으로 볼 것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재활용을 하든가 네. 재사용을 하든가 관련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서치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태양광과 관련돼서도 비슷한 투자 아이디어로서 접근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수명이 좀 비슷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져가 줬으면 좋겠는데 폐배터리, 아까 그 테마로서는 굉장히 좀 폐쇄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럼 종목들이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가요? 전문가님들. 폐배터리에서요. 지금 뭐 제가 생각할 때 대형주들은 일단 좀 뭐 약간 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세적인 탄력도 좀 부족할 거고 일단 좀 큰 기업들 빼고 본다라면 영화테크 그다음에 이제 뭐 MPC 그다음에 뭐 웰크론 한텍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뭐 전장 부품 연구 개발을 이제 좀 영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배터리 신사업을 진출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네.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PC는 이제 산업용 플라스틱 사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전용 용기에 대한 특허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현대 글로비스랑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카캐리어라고 해서 네네. 자동차들을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할 때 뭐 싣고 다니는 그런 배들을 많이 운항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배터리들을 또 따로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운용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뭐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부분이고요. 네.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 HY 뭐 클린 메탈이라는 이제 포스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결정화라고 해가지고 요 설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폐배터리 관련주로 이렇게 부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세 종목 정도 좀 관심 있게 넣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좀 제일 괜찮다 싶은 거는 MPC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세적인 탄력면이나 뭐 상한가 가거나 이런 걸 생각하면 영화테크가 저는 이제 좀 대장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영화테크가. 들거든요. 왜냐면 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그러니까요. 종목이니까요. MP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상한가 따라가거나 약간 후발주로 영화테크 따라서 좀 움직이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갑자기 영화테크를 제끼고 이렇게 좀 올라가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기업 내용이 지금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MPC는 차트상 보면 좀 많이 올라온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의 성장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괜찮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좀 특이한 게 플라스틱 사출 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양 오염하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어민들이 쓰는 부표, 이 뭐 이렇게 그물망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이 스티로폼으로 갖다가 물 위에다가 띄워놓는 부표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스라져서 결국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해양 오염의 주 환경 문제가 원인이 되는군요. 되는데 네. 이거를 갖다가 뭐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부표를 만들어내면서 매출이 좀 굉장히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급격하게 좀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된 뭐 사업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잘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돈이 돌아야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사업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MPC가 좀 더 개인적으로는 눈길이 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뭐 체포 종목 있나요? 네. 오랜만에 올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YM텍을 오늘 체포를 하기로 했는데, 자, 사실 좀 너무 오랜만에 이 사이렌을 울리고 긴급 체포를 하다 보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오늘 YM텍이라는 기업은 사실 폐배터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냐? 아까 네.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성장과 함께 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은 즉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네. 제가 이제 체포하고 싶은 종목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조금 더 빠르게 시세 분출이 네. 나오는 종목. 네, 조금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네네. 짧은 시간 안에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차트적으로 자리가 만들어진 종목들 내에서 선점을 좀 해봤습니다. YN텍이라는 기업은 이제 신규 상장주 아까 제가 시황 설명드리면서 신규 상장주들 좀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팁을 드렸죠. 최근에 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YM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해 놓고 저항권을 지금 딱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래량도 양호하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일렉트릭 비에클이라고 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ESS, 이제 뭐 저장,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 보통 저장할 때 ESS를 사용하죠.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 뭐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이제 EV 릴레이라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실적이 뭐 양호해요. 그리고 매출도 굉장히 증가폭이 올해 들어서 크고
영업이익도 뭐 3분기까지 전년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뭐 엄청나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소형주고 신규 상장주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오브행 이슈가 있나 없나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개월 안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한 0.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 정도의 이제 물량들이 뭐 6개월 이내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바닥권에서 저항을 좀 돌파하고 상승 흐름을 타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초입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좀 관심권에 두시고 보신다면 수익 내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긴급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사인은 이렇게 울리나요? 어떤 종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영풍입니다. 영풍의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역은 영풍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나긋나긋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거 긴급 체포 맞나요, 위원님? 이렇게 체포를 할 때도 부드럽게 체포를 하시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체포를 딱 해 놓으시면 네. 무난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차트상 저위험 구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급하게 간다라고 보실 것 없이 영풍의 모멘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코리아 서키트 지분 가지고 있죠. 40% 이상입니다. 고려 아연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27.5%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폐배터리 이야기를 하는데 영풍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시면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건식 용융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용융이라고 하면 뭔가를 녹인다는 거죠. 석포 재련소 아연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뭔가를 녹여서 배터리 안에 있는 폐배터리 안에 있는 희귀 금속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 확보를 했다. 그래서 배터리의 원료 소재가 되는 모든 그 물질들을 95%까지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침출, 뽑아내는 기술은 습식이 대부분인데 이 건식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짧고 그리고 회수율도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습식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를 하려면 배터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건식 같은 경우에는 다 녹여버려서 다시 말린 다음에 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기술력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간단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00kg 이상 대형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대형 배터리에 적합한 기술이다라고도 하고요. 내년까지 전기차 8,000대 분량의 배터리 처리 규모를 할 수 있는 파일럿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폐배터리는 장기적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와 고려 아연의 지분 가치 평가 이 부분까지도 살펴보시면 지금 접근하셔서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 이야기에서 두 개의 종목이 나왔습니다. 사이렌이 두 번 울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어떻게 또 대응하면 좋을지 정리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부장님들의 내일장 핵심 포인트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마 부장 이 부장님은 시장 반등과 함께 빠른 순환매 예상 이것에 관심을 가지자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우리 정보부장님 이것 지속 염두 무리하지는 말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장님이신 허 부장님은 이것이 필요한 11월 마지막 주라고 정리를 해드렸네요. 사이렌이 울린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 내일장 전략에서의 가로가 쳐진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도 노란톡에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위원님들 12월에 출격 준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12월 4일 첫 번째 주자는 블랙라벨 위원님들일 예정인데요. 박원재 위원님과 이지환 위원님 함께 이야기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노란톡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함께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